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 분양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분양과 관련된 문제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오랜 기간 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를 잠깐 떠올려 보자면 정말 뜨거웠던 시기였었죠. 유동성이 증가했었고 그런 게 이제 다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을 엄청나게 이루어냈었는데 그때쯤 분양을 딱 앞둔 이 분양 단지들은 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뭐냐면 주변 시세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선분양을 하게 되었을 때 분양가를 많이 높이지 못하게 되니까 야 이거 이대로 하는 게 맞겠느냐, 이제 후분양을 해서 분양가를 높일지 아니면 선분양을 통해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할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성구 아파트들은 이거 후분양 가야 된다, 그게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다 라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11월에 수성구가 먼저 조정대상 지역이 되었고요. 2020년 12월에 비수성구가 조정대상 지역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21년도 딱 시작했을 때 기사 내용이었거든요. 바로 거래량 절벽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비슷했었는데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달보다 63.1%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이 30%대에서 감소했는 거에 비해 대구는 60%대니까 이게 정말 압도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후분양인 단지들이 참 곤란하게 되었죠. 그 사이에 시세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보통 우리가 공사 기간은 3년 정도 주잖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해서 뭐 21년, 22년도를 거쳐서 이제 23년도쯤부터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CG 라온 프라이빗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월역 뒤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후분양을 선택한 목적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보니까 이게 분양가 8억에 진행이 되었는데, 당시 그 8억이었으면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범어 3동에 입주장을 거친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쌍용 플래티넘 범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슷한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이 CG 라온 프라이빗에는 이제 관심도가 좀 없었고요. 1차적으로 할인 분양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입주 지원금 7천만 원이라는 형태로 사실상의 할인 분양이 들어가게 되었었고요. 이때 계약자가 한 24가구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체가 한 200세대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이때쯤에 이제 여기 홍보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임대 분양할 것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유튜브 좀 찍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전세 가격만 괜찮으면 충분히 찍을 수 있으니까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한 3억 5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전세 가격이. 그래서 그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다음에 연락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흐지부지 됐나 보다 싶었는데 그 나중에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은행이랑 협의가 안 돼서 대출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또 진행 가능하면 다시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따로 얘기를 나눴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었는데 할인 분양 소식이 한 번 더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이제 6억 5천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기존 8억에서 6억 5천까지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제가 이때 어떤 유튜브 내용을 좀 다뤘었냐면 할인 분양 소급 적용해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까 1차적으로 할인 분양 했었을 때 7천만 원, 24가구 정도가 계약을 했다 했잖아요. 그때 계약서에다가 특약사항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할인 분양 시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6억 5천까지 떨어지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계약하신 분들에게 확답을 안 주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정문에서
뭐 차량도 좀 막고 직접적으로 시비를 하는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입주민 분들이 나름 비대위도 형성을 하고 시공사와 또 협의를 해서 환급하겠다 이런 확정적인 합의문들을 작성했는데 마지막 또 도장 찍는 것을 앞두고 이게 뭐 틀어졌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를 하고 분양을 하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좀 그냥 뻔뻔하게 나오는 과정들이 겹쳐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무튼 비대위에서 이제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었고요. 이제 이런 보통 민사 소송을 걸게 되면은 이제 우리 같이 해두는 게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금전적인 재산에 대해서 은닉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런 가압류를 같이 걸어두게 되는 건데 지금 미분양된 몇 세대에 대해서 이런 가압류가 같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사실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게 시작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구 안심 뉴타운 쪽에 호반서미 이스텔라는 5년 잔금 유예 조건을 하거나 아니면 선납하게 되면은 한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 사이의 할인을 제공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기존 수분양자들은 내 재산권에 있어서 침해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집마다 지금 테라스 보면은 현수막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고 또 뭐 이사를 들어오는 세대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주차비 이런 것들을 50배 적용시키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본사까지 가서 트럭 시위를 한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또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있죠. 바로 빌리브 헤리티지라는 곳이었습니다. 대형 평형 위주이기 때문에 럭셔리 아파트다 이런 느낌으로 고급 아파트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뭐 일단은 후분양한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특정 몇 세대 빼고는 이제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딱히 뭐 공식적으로 할인 분양한 거는 우리가 확인해 보지 못했었고요. 바로 공매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탁사를 통해서 이제 신탁 재산으로 공매가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때도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긴 했었는데 5회 정도 유찰이 되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비싼 금액이다 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5번까지 유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20세대 공매 물건 중에서 딱 2세대만 낙찰을 받아갔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도로 들어갔는데 최근 들어 이제 이런 낮아진 금액으로 계약하는 사례들이 많이 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똑같죠. 기존 수분양자들이 화가 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계약서에다 똑같이 뭐 추후 할인 분양을 진행하게 되면은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을 넣었지만은 이게 시행사에서 뭐라 하고 있냐면 공매는 할인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말 믿을 거 하나 못 된다, 그쵸? 그래서 아마 초기에 할인 분양을 진행 안 하고 바로 공매 진행했던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뭐 혼자 짐작을 좀 해보게 되고요. 사실 뭐 여기 빌리브 헤리티지 대형 평수 10몇 억씩 이렇게 딱 들이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 또 자금적으로 뭐 부족하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또 건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담보까지 제공해서 가압류까지 이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사진 같은 걸로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단지는 뭐 가압류 진행 중입니다. 같은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분양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특히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했었을 때 이런 할인 분양들이 많이 진행되는 형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그때쯤에 이제 후분양 했던 것들은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높은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할인 분양이 뭐 거의 필수적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인 분양만 진행되면 또 어찌저찌 그런 미분양 물건들이 해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앞으로 초점 맞춰야 되는 거는 사실 웬만하면 할인 분양이 들어갈 거고요. 혹시나 할인 분양이 진행 안 된다면 공매 절차가 또 진행이 될 것이다. 요거 두 개를 좀 기다리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분양 공고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게 이런 후분양인데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후분양 단지들은 제가 또 단지마다 설명하는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분양을 넣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할인 분양했을 때를 한번 노려봐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추후 할인 분양하게 되면 소급 적용하겠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셔야 됩니다. 또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들은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